안녕하세요. 터니린 코리아입니다. 지금부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생을 위한 터니린 이용 교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터니린의 김미경이라고 합니다. 터니린을 오늘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터니린은 무엇을 제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회사의 이름이기도 하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그 솔루션, 직접 사용하시는 이 프로그램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웹 기반의 표절 예방 서비스인데요. 저희가 이걸 편하게 표절 검사라고들 부르시는데 정확한 명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표절 검사라고 했을 때에는 듣는 사람이 이 기계가 표절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 이름은 정확한 이름은 아닙니다. 이보다는 표절을 예방하기 위한 유사도 검사 솔루션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더 정확한데요. 작동 방법은 검사를 원하시는 파일을 여기에다가 올리셨을 때 터니린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그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들과 비교하여서 실시간으로 유사도와 또 어디 부분이 유사한지, 그 출처는 어디인지 이러한 유사도와 관련된 내용을 보여드리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터니린에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유사도 검사 솔루션도 있던데 어떤 점이 다른가요? 터니린이 어떤 장점이 있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는 그것의 데이터베이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유사도 검사는 나중에라도 있을 수 있는 표절 관련된 시비와 그런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그에 대한 이제 준비를 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죠. 그러자면 이 유사도 검사를 제공하는 것에 충분한 양의 데이터가 쌓여 있어야 하고 또한 양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내가 검사하고자 하는 것과 관련성이 높은 자료들이 확보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터니린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터니린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방대한 양의 비교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데이터베이스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양적인 면에서는 누구도 이제 넘볼 수 없을 만한 양을 확보하고 있고 또 그 관련성 면에서 터니린만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학술 저널 자료가 비교 데이터로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과제를 하시거나 논문을 쓰실 때 반드시 참고하는 문헌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는 다수가 학술 저널 자료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겠죠. 그러한 만큼 이러한 관련성 있는 자료와 비교한 결과가 보여지는 것은 중요한데 문제는 이런 저널 자료들이 비교 데이터로 들어가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드물다는 것에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터니린을 제외하고는 이런 학술 저널 자료가 비교 데이터로 포함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터니린에는 왜 이 부분이 가능한지 말씀드리면 선생님께서 이제 저널을 추구를 할 생각이 꼭 아니시더라도 논문을 쓰는 작업은 굉장히 힘든 작업이시기 때문에 논문을 쓰는 와중에 기왕이면 잘 써서 어딘가에 정식으로 투고하고 또 출판도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논문을 작성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논문을 투고할 때 그 저널에서도 굉장히 많은 양의 논문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증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때 이용하는 것이 터니린이 제공하는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터니린에만 이러한 저널 자료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인 부분, 또 관련성 부분의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터니린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의 특장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바로 이용 방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이 터니린을 영어로 쓴 글에 대해서만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과 다른데요. 영어로 쓴 글에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학술적인 글 자체가 영어로 써지는 비중이 워낙 높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터니린은 영어 외에도 한국어, 스페인어, 중국어, 독일어, 일본어 등에 이르기까지 30개국의 언어로 컨텐츠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오늘날의 대학의 상황에 더 적절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수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수치이고요. 그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면 이제 이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더 진행하기에 앞서서 혹시 채팅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지금 당장 해결해 드리거나 도와드려야 되는 부분인지를 확인하고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은 아니라서 그러면 준비한 내용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정을 만들어서 사이트에 로그인해서 페이퍼를 올리면 되는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한 방법인데요. 계정을 만들기 전에 확인하셔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이 클래스 아이디와 등록키 부분인데요. 이 클래스 아이디와 등록키는 각 기관마다 고유의 번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외부인은 확인할 수 없게끔 처리가 되어져 있는데요. 도서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연구학습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박스가 있고 클릭하신 후에 하단의 표절 예방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 클래스 정보 확인이라는 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클릭을 하시되 그 전에 로그인이 되어 있으신 상태에서 클릭을 하셔야 해당 정보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도서관 사이트에서 말씀드린 방법대로 클래스 아이디와 등록키 부분을 득하셨다면 그 다음에는 저희 사이트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터니린.com이고요. 한국어 교육이라서 이제 한국어 사이트를 바로 알려드리겠는데 뒤에 /ko 붙이시면 한국어 사이트로 이동됩니다. 터니린.com 들어가셔서 위에 언어를 한국어로 변경하셔도 동일한 사이트가 나오는데 상단에 보면 회원 가입이라고 있습니다. 회원 가입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학생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고 제일 먼저 기재하셔야 되는 정보가 클래스 아이디와 등록키 정보입니다. 네, 방금 전에 확인하신 사항을 차례로 기재해 주시면 되겠고요. 교육에 들어와 주신 분들은 채팅창에 올라와 있는 정보를 차례로 기재해 주셔도 됩니다. 이때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는 경우라면 혹시나 중간에 이제 빈칸, 스페이스가 딸려 들어가지는 않는지 확인을 꼭 해주십시오. 클래스 아이디와 등록키를 차례로 넣어주시고 이름과 성을 넣습니다. 이름, 그 다음 성을 따로 나누어서 넣고 이메일 주소를 넣어주십시오. 이메일 주소를 넣으실 때 가급적이면 학교 메일을 사용해 주시고요. 학교 메일이 없으신 경우나 뭐 잘 들어가지 않으시거나 이러실 때는 개인 메일로도 가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학교 메일로 이제 사용하시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학교 메일을 사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 패스워드를 2번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보안용 질문에 클릭을 해서 질문을 하나 선택한 후에 답변을 넣어 주시고요. 하단에 로봇이 아닙니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체크, 박스가 있는데 거기에 클릭하시면 체크가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단에 동의합니다. 프로파일 작성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회원 가입이 완료가 됩니다. 회원 가입을 다 하셨다면 그 다음은 로그인을 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은 회원 가입이라고 되어 있는 것 옆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눌러주시면 지금 구독 중이신 터니든 밑에 있는 로그인 버튼이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고 가입하셨을 때 넣은 이메일 주소 그리고 비밀번호를 차례로 기재해 주십시오.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파란색 글씨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버튼을 클릭을 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그 안에 파란색에 제출이라고 써져 있는 여러 개의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이 제출 버튼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검사를 진행하시면 되고 한 버튼당 4번까지 연속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4번 다 쓰셨다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또 검사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논문이나 과제를 한 번에 다 쓰시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 번 쓰시고 수정하신 후에 또 유사도가 궁금하실 때에는 이 다시 제출하기를 통해서 제출을 하시고 검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버튼당 4번까지 연속적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모두 다 이용하셨더라도 그 다음 날이면 이 모든 버튼이 다시 원래대로 복구되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여러 번 검사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 제출 버튼을 누르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영어 페이지로 세팅해 놓으신 분들은 그냥 이 서브미트라고 되어 있는 마찬가지 파란색 버튼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세팅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 DB 미저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여기서 검사하시는 모든 파일들은 저희가 다 데이터베이스화 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저장이 안 되게끔 설정이 되어 있어요. 몇 번을 검사하시든지 간에 해당 내용이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지가 않으니 로그인 하셨을 때 그 결과만 보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뭐 삭제를 요청한다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이겠죠. DB 미저장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출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단일 파일 업로드라는 것이 기본 설정이고요. 하나의 파일을 업로드하게 되는 것이죠. 이름과 성은 기재가 되어 있을 거고 제목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컴퓨터에서 선택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검사를 원하시는 파일을 선택하고 업로드 버튼을 눌러주시면 올라갑니다. 그 다음 잠깐 기다리시면 다음 페이지로 이동되게 되는데 이제 페이지 수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서 제대로 올라갔는지를 확인을 해 주시고 그 다음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결과는 이 페이퍼를 올린 후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가 지나면 나오게 됩니다. 결과를 확인하실 때 이 주소창을 한번 긁어서 엔터키 누르시면 페이지가 새로 고침이 되는데요. 그 상태로 이렇게 보셨을 때 제목이라는 건 옆에 유사성이라는 부분에 이 퍼센테이지 혹은 색깔 막대가 떠 있다면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 퍼센테이지 부분을 클릭을 하거나 색깔 막대를 클릭하면 새 창이 하나 이렇게 팝업이 됩니다.
새 창이 팝업되면 이걸 결과 페이지라고 부르는데요. 결과 페이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올리신 것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앞선 화면에서는 한국어가 있었고 뒤에 예시에서는 영어가 있죠. 이렇게 저희 데이터베이스와 유사하게 잡힌 부분들이 색깔로 표시되는 그러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작게 번호도 적혀 있죠.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여러 가지의 버튼이 있습니다. 요걸 저희가 편의상 사이드 패널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이드 패널 중에 빨간색 부분이 유사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중에 가장 위에 있는 이 숫자가 유사도인데요. 이게 표절률이 아니라 유사도라는 점을 기억을 해 주십시오. 즉, 내가 28%의 가능성으로 표절을 저지를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전체 파일에 만약에 100단어가 있다면 그 중에 28단어가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문건과 유사하게 잡혔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의미의 유사도인 것이고요. 전체 퍼센테이지는 요 위에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1번부터 쭉 나열되어 있는 리스트가 있는데 이게 바로 출처들입니다. 어떠한 문건에서 유사하게 잡혔는지를 보여주는 출처라고 할 수 있고 1번 출처가 가장 높은 퍼센테이지로 잡힌 것이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낮은 퍼센테이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색깔도 여러 가지가 사용이 되었죠. 눈치채셨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출처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의 이 하이라이트 된 부분의 색깔 그리고 숫자가 매치됩니다. 즉 1번 출처 부분을 클릭하시면 본문에 그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동이 되게 됩니다. 이 출처를 가진 것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매치되고 있습니다 라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출처와 매치된 부분을 보시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 밑에 있는 그래프처럼 생긴 버튼을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서도 출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첫 번째 보여드렸던 출처 부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여기서는 모든 출처를 다 펼쳐서 보여드린다는 점이 다릅니다. 가장 처음 화면에서 보이는 여기에서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각각의 출처들 중에서 가장 대표되는 출처 하나만 꼽아서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유사하게 잡힌 것들에는 출처가 꼭 하나가 아닌 경우가 훨씬 많죠. 똑같은 내용이 이 문건에서도 언급되고 또 다른 문건에서도 언급된다면 출처가 많을 텐데요. 그 모든 출처를 다 확인하고자 하실 때 이 두 번째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가운데는 책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 만약에 출처들 중에서 오픈 액세스, 즉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형태로 열려있는 그러한 자료가 있다면 이 책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시게 되면 전체 소스 텍스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맥락에서 어떠한 문맥에서 해당 내용이 유사하게 잡힌 것인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원래대로 돌아오기를 원하실 때에는 유사도, 즉 숫자가 적혀 있는 버튼 한번 클릭해서 원래대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빨간색 중에서 가장 밑에 있는 이 깔때기 모양의 버튼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튼은 필터링이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필터링 기능은 검토를 하실 때에
보통은 단계적인 접근을 하신다고 가정하고 저희가 탑재해 놓은 기능인데요. 가장 크게는 내용적인 검토에 집중하실 때가 있을 거고, 그 외의 것들, 예를 들면 참고 문헌과 같이 어떤 내가 스타일을 하나 정하고 그에 따라서 테크니컬한 부분으로 내가 실수한 거는 없는지 확인하시는 그런 단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용적인 검토할 때와 이런 테크니컬한 부분을 검토할 때에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좀 뒤죽박죽 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저희는 내용에 집중하실 때에는 참고 문헌 부분은 잠시간 잡히지 않게끔 하는 기능을 넣어 놓았습니다. 바로 참고 문헌 제외인데요. 이용 방법은 이 깔때기 모양의 아이콘을 한번 클릭하신 후에 참고 문헌 제외라고 되어 있는 버튼 옆에 박스가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V자 모양으로 체크가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하단에 변경사항 적용을 누릅니다. 그러면 참고 문헌이라고 되어 있는 그 제목 아래에 템플릿이 제외됩니다. 논문의 가장 맨 뒤쪽에 있는 참고 문헌이라는 그 제목 아래에 그 내용들이 방금 말씀드린 방법으로 깔때기 아이콘 클릭, 그다음 참고 문헌 제외 옆에 있는 박스 클릭, 그다음 변경사항 적용 이렇게 누르시면 제외가 됩니다. 다시 복구하기를 원하실 때에는 박스를 누르셨던 거를 다시 한번 클릭하면 체크가 풀리게 되는데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변경사항 적용 누르시면 원래대로 복구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제외 설정이 가능하게끔 해놓은 것은 인용문입니다. 정확하게는 직접 인용문이 되겠죠. 논문을 쓰실 때 인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인만의 아이디어로 아무런 인용 없이 논문을 쓰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권장되어지는 사항도 아닙니다. 논문은 결과적으로 학문적인 소통이고 여태까지 이루어졌던 논의 위에 새로운 것들을 얻는 과정이기 때문에 인용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 인용을 할 때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원 저자가 쓴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직접 인용이 있고요. 보통 이때는 쌍따옴표 안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서 직접 인용을 처리하시죠. 그 방법이 한 가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걸 내가 이해한 바대로 바꾸는 paraphrasing, 즉 간접 인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직접 인용을 쓰고 언제 간접 인용을 써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 바로 답변을 드리자면 연구윤리 측면에서 인용은 원칙적으로 간접 인용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이해한 대로 바꾸고 그에 대해서 출처 표기를 하는 이 간접 인용을 이용을 하시는 것이 원칙상 맞고요. 다만 경우에 따라 직접 인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적절하실 때도 있는데 이때만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원 저자의 글을 가져오는데 지금의 저자가 원 저자의 글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반박을 할 목적으로 혹은 비판을 할 목적으로 가져온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럴 때에는 원 저자의 말을 내가 이해한 바대로 바꾸는 작업, 즉 간접 인용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왜곡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는 원 저자가 한 말 그대로, 쓴 글 그대로를 가지고 오는 직접 인용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원 저자가 어떤 새로운 개념을 창출했을 수 있죠. 그리고 그 개념은 그 어휘 속에서 직접 만들어낸 그 어휘 속에서만 깨지지 않고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단어를 그대로 가지고 오시는 것이 맞겠죠. 내가 이해한 바대로 워딩을 다르게 한다든지 바꿔버리면 원래의 의미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이때도 직접 인용을 하시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이와 같이 누구나에게 이러한 이유로 직접 인용을 했습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 듣는 사람도 그런 경우라면 직접 인용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더 적절하지 라고 동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 인용을 하시는 것이고 그 외에는 간접 인용, 즉 내 말로 바꾸고 그에 대한 출처 표기를 적절히 하는 것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은 따로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맞겠죠. 직접 인용 부분에서 정말 쓸만한 이유가 있어서 썼는지 그리고 그 양이 너무 많지는 않은지 따로 검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작업을 하실 수 있게끔 해당 기능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깔때기 모양의 버튼을 한번 누르시고 인용문 제외라고 되어 있는 것 옆에 있는 박스를 클릭하신 후 변경사항 적용을 누르면 쌍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는 직접 인용이 제외됩니다. 그러면 간접 인용 부분 먼저 보시면 되겠죠. 그 부분을 보고 그 작업이 끝나고 나면 직접 인용에 대해서 검토하는 방식을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복구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인용문 제외라고 되어 있는 것 옆에 있는 박스를 다시 한번 클릭하고 변경사항 적용을 누르면 다시 원상으로 복구가 됩니다. 네, 이 필터링 기능은 다음 소개해드린 것과 같은 두 가지 참고 문헌과 직접 인용문을 잠시간 제외해 보는 기능으로 탑재되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파일로 다운로드 받는 방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유사도 버튼을 한번 클릭하여서 결과를 활성화해 주시고요. 유사도 버튼은 이 숫자가 적혀 있는 버튼이죠. 그래서 이 버튼을 눌러서 활성화를 시키신 후에 하단에 보면 이 화살표가 아래로 향해 있는 다운로드 아이콘이 있습니다. 다운로드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고 이것 중에서 현재 보기라고 되어 있는 항목을 클릭합니다. 현재 보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해 주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결과들이 이 PDF 파일의 형식으로 다운로드 받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 된 것들 중에서 가장 뒷부분에 이 파일의 가장 뒷부분에 유사도 퍼센테이지와 출처, 제외 설정했는지 여부 등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이 독창성 보고서가 들어가 있고요. 맨 앞엔 표지, 그리고 가운데에는 올리신 것의 본문이 있겠죠. 매치된 곳들도 다 표시해 드립니다. 이 유사도 퍼센테이지는 맨 끝에 있는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현재 보기를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으신 것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서 먼저 정리해 드리고 질문 있으신 내용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밀번호를 분실했을 경우 재설정하는 방법입니다. 터니린을 이용하시다가 오랜만에 들어가시는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잊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찾으시는 방법 안내 드리겠습니다.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가운데쯤에 패스워드를 잊으셨습니까?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라는 링크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가입하셨을 때 넣으셨던 이메일 주소 그리고 성을 기입합니다. 저는 가입 시 성을 영어로 넣었는데 가입 시 성을 한국어로 넣으셨다면 한국어로 된 성을 넣어주셔야 되겠죠. 기재를 해주시고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그 다음 화면에서는 보안용 질문에 답변하게끔 되어 있는데 보통은 이 답을 잊어버리십니다. 그래서 답변 밑에 있는 답변을 잊어버리셨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 이 문장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처음에 가입하셨을 때 넣으셨던 이메일 주소로 비밀번호를 재설정할 수 있는 링크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방법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회원 정보를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회원 정보는 이제 비밀번호를 변경한다든지 혹은 처음에 가입 시 넣었던 이메일 주소를 개인 메일로 했는데 나중에 학교 메일로 변경한다든지 한국어 이름으로 가입했는데 뭐 영문 이름으로 바꾼다든지 이러한 작업을 하실 때 여기서 하시면 되는데요. 로그인을 하시면 가장 위쪽에 까만색 버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까만색 버튼들 중에서 가장 앞에 나와 있는 부분, 본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회원 정보란이고요. 그 버튼을 클릭하시면 여기서 이메일이라든지 이름, 비밀번호 등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질문들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